학생들 이제 두 번째 환경행정에 관련된 두 번째 앞에 우리가 뭐라 그러나 환경규제 또 환경보전계획 이런 것하고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이 환경보전사업이에요. 이 환경보전사업은 여기도 얘기 있지만은 바로 공해법에서 환경법으로 오는 과정에서 도입되고 과거에는 없었던 거죠. 환경규제 같은 거는 바로 이 과거에 공해법 시대에도 있었고 가장 오래된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게 왜 이게 돌았느냐, 바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환경 관리를 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의도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환경 행정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환경보전 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사전에 어떤 대책을 세우는 거죠. 사전에 이렇게 환경보전 대책을 세우는 건데,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토지 이용 계획, 처음에 어떤 지역에 어, 과거에는 뭔가 하면은 어떤 지역에 이 지역을 공단으로 이용할 거냐, 뭐 관광지로 이용할 거냐, 녹지로 그냥 둘 거냐, 뭐 이런 그 국가에서 계획을 세울 때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경제적으로 이용할 거냐 여기다가 주안점을 뒀는데, 지금은 뭔가 하면 국가에서 국토 이용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어떤 생길 수 있는 환경 문제, 오염 방지, 환경 관리 수단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 보전 대책의 첫 번째 중요하게 하는 게 뭐냐? 토지 이용 계획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우리가 국토를 이용하더라도 환경 문제가 안 생기게 하도록, 그게 아주 무슨 뭐 산림이 울창한데 거기다가 무슨 공단을 유치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뭔가 뭐 환경 보전 대책이 되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 사전 환경성 검토예요. 사전 환경성 검토는 환경 영향 평가하고 혼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 환경성 검토는 뭔가 하면은 국가의 모든 정책에 대해 가지고 계획 단계에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사전에 검토하는 거죠. 교통, 도로를 내고 어디에 도시를 만들고 어디에 산업단지를 만들고 또 경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토지를 이용할 것인가, 또 문화, 뭐 국가의 각종 이 정책을 말이에요. 계획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그걸 사전에 검토하는 게 바로 뭐냐? 사전 환경성 검토예요. 환경 영향 평가는 뭔가 하면은 어떤 개발 사업에서 바로 이게 환경 영향 평가인데, 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또 뭐 에너지 개발, 항만 건설 사업 이런 것들, 어떤 사업 자체를 딱 계획을 해요. 인천에 무슨 공항을 만든다든지, 또 경부 하나의 무슨 고속도로를 만든다든지, 어떤 자연 변경 행위, 개발 사업을 딱 정해졌을 때 그 자연 변경 행위가 자연 생활, 자연 환경, 생활 환경, 사회 경제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예측하고 평가하고, 모든 개발 사업이 이 환경에 무슨 영향을 주지요. 안 줄 수는 없는 거지요. 근데 그 평가를 해가지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거예요. 학생들 그래서 아마 환경 영향 평가라는 과목을 배울 거예요. 그걸 좀, 그래서 그거 보면은 바로 이거예요. 개발 사업이 정해진 거고, 이거는 뭔가 하면 개발 사업 전에, 어떤 정책을 계획 단계에서 하는 거죠. 그, 여기 보면은 뭐, 환경 영향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고, 사업 계획 수립 시 사전에 평가하는 거고, 사전 환경 사업은 사전 환경 점검 이어 나와 있죠. 사전 환경 점검토는 개발 계획 수립 이전에 계획하에서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이 다 뭔가 하면은 환경 보전 대책이에요. 환경 보전 사업에는 사전에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 사전 환경성 검토,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 것, 그 보전 대책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뭐냐? 바로 이제 오염 방지 사업. 이거는 이제 환경 오염이 나올 때, 오염 물질이 나올 때 그 나오는 것을 바깥에 안 나가게 이제 하수 처리 시설, 쓰레기 소각 시설, 매립 시설,
그다음에 또 처리 시설 자체를 또 관리해야 돼. 유지 관리를 해야 되고 녹지를 만들고 하는, 이건 오염을 바깥에 자연계에 나오지 않게 예방하는 거. 이거는 뭐냐? 보건은 뭔가 하면은 바로 벌써 문제가 생긴 거를, 문제가 하천이 오염됐고 또 이 피해 복구, 피해가 있고 한 걸 복구하는 것들. 광해 복구는 뭔가 하면은 광산 같은 거를 캐다가 거기에 이제 중간에 폐광, 휴광, 뒤에 가면 우리 이 토양 환경 정치에 가면은 그 이야기 나와요. 그 광산을 캐다가 그 광산에 거기 그냥 그대로 버리면 어떻게, 휴광이나 폐광한데, 휴광은 그기는 채광을 하다가 쉬는 거고, 폐광은 아예 이제 끝나고 거기에 더 이상 경제성이 없다 해가지고 닫는 거. 그냥 두면은 거기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오염 물질 나오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그런 폐광 때문에 여러 가지 오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복구하는 그런 것들. 이게 다 뭔가 하면 오염된 걸 다시 복원하는 거죠. 하천 정화 사람 오염 하천을,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 무슨 뭐라 그러노, 가축 분뇨, 에너지 시설, 상수도 이런 것들을 다 뭔가 하면은 바로 예방 사업이고, 또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해가 전기차를 보급하고 말이에요. 또 뭐 사업장 총량 관리, 뭐 천연가스 보급하고, 천연가스 버스 보급하고, 이런 게 다 뭐냐, 예방 사업이에요. 예방 사업이고, 근데 이제 저거되는 거는 보건 사업은 뭐냐, 오염된 거를 다시 하는, 지금 이런 것들 뭐 소각장 만들고 매립장 만들고 이건 다 예방 사업들이죠. 이런 거를 한다. 환경 보전 사업은 보전 대책하고 오염 방지, 환경 오염 방지 사업,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이걸 다 어디서 하느냐? 앞에 있는 그 환경 영향 평가, 사전 환경성 검토, 이거는 뭔가 하면은 환경정책평가연구회라고 있어요. 지금 세종시가 있는데 거기서 하고, 뒤에 있는 이 오염 방지 사업, 이거는 뭔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한국환경공단이라고 지금 인천에 있는 그런 데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뭐냐? 바로 이게 환경오염 피해 구제예요. 환경오염 피해 구제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공해법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데, 앞에 내가 이야기했죠. 행정기관에 준사법권을 부여한다. 원래는 이 사법부 소관이죠. 근데 그러한 문제 때문에 준사법권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거죠. 그 분쟁의 전 단계에서 간단하고 신속한 해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나중 분쟁, 여기서 말하는 분쟁이라는 것은 법원으로 가는 거죠. 여기에 분쟁의 마지막 단계는 법원으로 가는, 사법부에 가는 거죠. 그 사법부에 가기 전에 간단하게 신속하게, 간단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행정기관을 통해서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공공기관의 전문 지식과 신뢰를 활용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 뭔가 하면은 환경분쟁 조정법이에요. 그 환경분쟁조정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뭔가 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인데, 중앙에 있는 환경부에 있는 국가중앙정부에 있는 거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고, 서울시라든지 경기도 같은 다 있어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따로 있어요.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데, 우선 그것보다도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A라는 자가 B한테 환경 문제 때문에 피해를 줬다. 근데 그럼 피해를 받은 사람을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제도가 바로 구제제도예요. 구제라는 거는 우리가 영어로 어떤 뭐라 그러노, 세이브, 뭐를 돌봐주고 구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크게 우리가 한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런 생각이죠. 여기 공장이 있고 여기에 주민들이 피해를 봤어요. 이 대기 오염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가해자고 이 피해자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사적 구제. 사적 구제가 뭔가 하면은 개인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는 거죠.
피해를 봤을 때. 당신이 우리한테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있는데 보상을 얼마나 하라. 그런데 이런 경우가 드물죠. 왜냐하면 환경 문제는 이게 오염 원인과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관계 불확실함으로 해가지고 원만한 합의가 사적으로는 힘들어요. 서로가 잘 해결하면 좋은데 무슨 뭐 아래층 위층 사이에 층간 소음 문제가 있다. 그런 경우 같으면은 뭐 서로가 화해하고 피해를 주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보답을 한다든지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많은 환경 문제가 이게 사적 구제가 힘들어요. 그런데 사적 구제가 안 될 때 가는 게 뭔가 하면 사법적 구제. 재판에 가는 거죠. 소송을 해가지고. 근데 이 사법적 구제는 문제가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재판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돈도 많이 들죠. 경제적, 시간적, 법자적. 왜? 변호사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소송해 놓으면은 또 한참 뒤에 오라 그랬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또, 뭐 1심에서 안 되면 또 2심 또 대법원 가고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이게 생기는 거죠. 또 반드시 또 뭔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야지 생기는 거죠. 민사소송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 안 되죠.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그럼 또 하나가 뭐냐? 판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환경 문제의 원인과 결계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요. 이 사법적 구제도 문제가 있는 거죠. 사적 구제도 문제가 있고. 그 사적 구제, 사법적 구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행정적 구제예요. 바로 이 행정적 구제가 바로 뭐냐? 바로 환경분쟁조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행정부 내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행정부에서 이것을 해결하자. 바로 그게 바로 여기에 이 내용이에요. 이 사건에 따라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알선, 조정, 재정이 있어요. 알선, 조정, 재정 이 세 가지는 학생들 잘 알아놔야 돼요. 알선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아주 간단한 사건인데 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위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선위원이 한 사람이 분쟁 당사자를 모아가지고 이제 서로가 화해시키는 거죠. 당신은 이게 잘못이고 이 잘못했으니까 여기에 얼마 가라. 당신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 합의를 하고 나면 끝이에요. 근데 이 알선위원회가 알선위원 본인이 알선해가지고 화해를 하면은 되는데 그럴 때 그렇지 않을 때는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 조정으로 가요. 조정으로 안 가면은 안 가고 이 피해자가 자기가 원하면은 그 사법부로 갈 수 있어요.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가려고 그러면 뭐예요? 변호사도 사야 되고 돈도 들고 뭐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을 거절하면은 다시 조정으로 가는 거예요. 조정을 하는데 조정은 뭐냐?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피해 분쟁 사건을 어떻게 하느냐? 조정위원회가 좀 더 이제 규모가 큰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조정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조정위원회가 사실 조사 후에 조정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사를 해가지고 조정안을 제시를 해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상방이 수락을 하면은 끝이에요. 근데 이것도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어요. 거절해가지고. 나 마음에 안 든다. 사법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경우가 이제 안 되면 다시 가는 게 되냐? 마지막 단계가 바로 재정이에요. 알선이나 조정으로 해결이 곤란한 그 손해배상 뭐 이런 것들 말이에요. 곤란한 사건인데 많은 경우는 이게 손해배상이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재정위원회가 원인과 결과, 사실 및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피해액을 결정을 해요. 거의 재판이에요, 재판. 재정위원회는 거의 재판이에요. 당신이 A가 B한테 얼마 돈을 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는 거죠. 근데 재판을 해가지고 결정을 내가지고 재정위원회에서 판결을 내가지고 하면은 승복하면은 그것도 끝이에요. 이게 합의, 수락, 승복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걸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갈 데가 없지요. 뭐 하느냐? 민사소송으로 갈 수가 있어요. 민사소송으로 가든가 아니면 또 하나가 뭐냐?
여기에 거절하는 사람이 얘들 말이에요. 재정위원회가 어디 소속이에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죠. 그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뭐예요? 하나의 행정조직이죠. 이 행정조직에서 했던 결정에 대해 가지고 불만이 생기면 뭐 하느냐? 행정쟁송으로 가요. 요 행정쟁송을 뒤에 가서 다시 보도록 해요. 근데 이 재정이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의 재정력의 과정을 내가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이 재정이 사실은 그 환경 분쟁 조정에서 가장 어렵고 또 가장 중요한 그죠. 조정이나 알선 같은 거는 당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하라 뭐 이런 정도인데, 이게 마지막에 있는 이 재정은 말이에요. 거의 판결이에요, 판결. 여기 보면은 이런 거죠. 이 분쟁 조정을 해가 합의하라 그러는데 조정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면 뭐하냐? 자기가 이제 신청인 경우는 대부분의 다 신청인이 다 피해자들이죠. 피해자가 재정 신청서를 작성해 가지고 중앙 또는 지방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에 내면은, 접수를 하면은, 그 접수를 받으면은 거기에 그 조사하는 심사관하고 판결 내는 재정위원을 지명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신청인, 피신청인한테 통보를 하는 거죠. 그 신청인은 재정 신청서를 한 사람이고, 피신청서는 이 사람은 여기는 신청인이 뭐예요? 원고고, 이게 피고예요. 원고하고 피고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심사관들이 사전에 여러 가지, 심사관은 거기에 들어있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있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심사관이 예비조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전문가를 불러요. 전문가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는 거죠. 전문가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전문가 현장 조사 결과하고 또 심사관 예비조사 했던 걸 다 모아가지고 심사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그리고 당사자들, 신청인, 피신청인, 원고와 피고를 불러가지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일단 따져 묻는 거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신문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재정 결정하는, 이 재정 결정이 결국은 뭐냐? 판결문이에요. 판결문을 해가지고 판결문을 보내는데, 이 판결문에가 뭐가 들었느냐 하면은 배상금 얼마 하라, 뭐 이런 것들은 뭔가 하면은 옆에 자기 집 옆에 어떤 폐기물 처리 업체가 돌아가지고 파리가 나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렇게 하니까 폐기물 처리 업체한테 여기에 배상금 얼마 주라,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근데 이 판결에 만족을 안 할 수가 있죠. 돈이 너무 작다든지. 또 여기 만약에 피신청인 이 사람도 이 재정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그 전에 뭐 하나의 예를, 이 자료를 누가 구해줘가지고 내가 여기 넣는 건데, 이런 우리나라에 지금 있었던 일들이죠. 발파 소음 및 진동으로 옆에 있던 양봉업자가, 벌을 키우는 업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걸 환경분쟁위원회에 올려가지고 1,700여만 원의 배상을 결정했다. 뭐 이거. 또 고속철도 때문에 옆에 양식장이 있었는데 물고기가 자라는데 자라들이 못 자라고 폐사해가지고 이것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배상금을 받아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사건들이 말이에요. 사건에 따라 가지고 중앙으로 가느냐 지방으로 가느냐 달라져요. 그냥 중앙 가고 싶다고 중앙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그 법으로 되어 있어요. 중앙 가는 거는 뭔가 하면은 1억 원 초과의 환경 피해로 인한 분쟁을 제정할 때,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가 만약에 뭐라 그러나 지금 환경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데가 서울시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어떤 지자체가 하나의 당사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울시에 가서 이게 가면 안 되겠죠. 가면은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시 편이 되니까 서울시가 관여할 때는 중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할 때는 당사자란 분장은 중앙으로 간다.
그리고 또 만약에 2개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이 걸쳐 있는 거죠. 경기도 뭐 강원도가 같이 걸쳐 있다든지 서울과 경기도가 같이 걸쳐 있다든지 이럴 때는 뭔가 중앙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가 곤란하다고 결정했을 때 이 지방에서 도저히 못하겠다. 중앙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뭐 법 35조 규정에 직권조정한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 법 안에서 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이거는 중앙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직권이란 게 자기의 그 권한으로 직접 권한으로 조정하는 경우 뭐 기타 사항 비슷하게 되어 있죠. 이렇고 그렇지 않을 거는 뭐 1억 이하의 건 또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한 피해 분쟁 중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제외한 분쟁. 그 서울시 안에서 일어났는데 중앙으로 갈 필요 없는 것들 뭐 그 갈 거는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뭔가 하면 서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1억 원 이하의 작은 규모예요.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제외한 분쟁. 다시 말해가지고 뭐라 그러노 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제외한 분쟁이라고 이거는 뭐 간단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 알선이나 조정이나 재정으로도 그렇지 않는 그렇게도 할 만한 사건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을 다 뭔가 하면은 지방으로 보낸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은 그 가장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많이 나온 게 뭐냐 바로 소음진동이에요. 바로 이 보면은 층간소음 뭐 이런 문제죠. 그래서 층간소음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뭐냐 애들 뛰는데 아이 뛰는 소리가 그렇고 뭐 가구 끄는 소리 아마 그 환경공학 개론에서 내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하는데 이게 가장 지금 봐요. 이게 뭐 2003년 2004년 소음 진동이 제일 많잖아요. 그 다음에 뭐 대기 조금 있고 수질 기타 있는데 기타 경우에 많은 경우는 이게 악취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계속 이런 거 하죠. 분쟁 조정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뭐 실내에서 더신 신고 세탁 청소는 10시 이전에 왜냐하면 10시는 잠자는 시간이니까 야간 소음에 적용되고 더 엄격해지죠. 그 연주는 낮에만 하고 뭐 이런 식의 가장 환경 분쟁 조정에 자주 나오는 것이 뭐냐 소음 진동이다. 그런데 이제 저기 나와요. 만약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재정까지 갔는데 말이에요. 재정까지 갔는데 이 재정 그 문에 어떤 불만이 있다. 재정문이 결국은 뭔가 판결문이에요. 판결문에 불만이 있다. 그러면 그 판결한 행정기관이 어디예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죠. 행정기관에 부당성을 이제 제기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가해자나 피해자가 불응을 한다. 그러니까 저 행정기관이 부당하다 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부당할 경우에 또 가해자나 피해자가 이 그 재정문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도대체 나는 납득할 수 없다 이럴 때는 뭐 하는가 하면은 행정쟁송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사법기관의 이제 민사사건으로 이것도 가죠. 앞에 내가 이야기했죠. 민사사건 가는데 행정쟁송제도는 말이에요. 이것 말고 환경분쟁 조정 말고 우리나라 모든 행정에 대해서 다 이 행정쟁송제도를 통할 수가 있어요. 그 행정 문제에 대해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행정적 구제제도는 환경분쟁 조정 말고도 다른 것들 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이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부분 다 선진국에 있는 거죠. 이게 뭐 행정쟁송제도라는 거 만들어 놓은 거죠. 만들었는데 행정쟁송제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 행정심판이냐 아니면 행정소송이냐. 행정심판은 뭔가 하면은 행정부가 했는 그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다시 행정부예요. 행정심판위원회라고 여기에다가 다시 이제 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정문을 통보했는데 재정문이 뭐 판결문이에요. 그 판결문을 통보했는데 나 마음에 안 든다.
안 들면은 우선 그 위에 삼급기관에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청구서를 제출하고 당신이 그 처분청이 뭔가 하면 바로 환경 같으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죠. 당신이 했는 처분에 나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청구서 제출했다. 그 청구서를 다시 같이 여기다 제출하는 거예요. 제출하면은 얘들이 이제 다시 판결해 주는 거죠. 판결하면서 얘한테 상황이 어떠냐 다시 이제 묻고 답변서 제출하고 해가지고 다시 이게 판결하는 거죠. 다시 말해가 이게 일종의 뭔가 하면은 판결 낸 걸 다시 판결해 주는 데가 바로 행정심판위원회. 요게 하나 있고 아닐 경우는 뭔가 하면 이 사법부로 가는 거죠. 행정소송이에요. 행정소송에 하는데 사법부로 가려니까 이게 변호사도 들고 여러 가지 이제 절차도 있고 하니까 또다시 이 행정 부 내에 행정심판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다시 판결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적은 상급 비용 기간에 취소를 요구하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한 처리를 하는. 근데 이것은 행정쟁송제도는 환경 분쟁 말고도 우리나라 모든 행정에 대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기타 사항이 바로 이제 무슨 뭐 환경 지식을 보급하고 그기는 환경부에서 하는 게요. 환경 행정 내용이 환경 지식 및 정보 보고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가치관, 의식, 행동 변화를 유발하고 대국민 환경 교육 홍보 무슨 뭐 환경 운동 활성화 뭐 앞에서 아마 우리 폐기물 그 저 뭐라 그러나 그 폐기물 수리아래 원칙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고 뭐 재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거죠. 그 호소적 수단이죠. 앞에서 우리 배웠던. 그리고 무슨 뭐 우리가 돈보다는 지구를 생각해야 된다. 뭐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다 이게 환경 포스터들이죠. 이런 식들을 교육하고 의식 계몽하고 그다음에 환경 운동을 활성화하고 두 번째 뭔가 하면은 환경 문제는 항상 이 경제와 같이 고려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환경 기술 개발하고 환경 산업을 육성해 가지고 이 환경 기술 환경 산업 육성 이거는 말이에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뭔가 하면은 환경을 위해서도 좋고 이런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환경 산업을 만들므로 해 가지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외국에 수출도 하고 경제적으로 하나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 그것도 다 환경부 안에서 이제 이거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무슨 친환경 상품 보급. 친환경 상품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재생용지 같은 이런 것들. 이 상품은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그런 상품들이죠. 뒤에 우리 다시 또 한번 보도록 해요. 그런 친환경 상품을 많이 쓰도록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재활용품 이런 것들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경영을 할 때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도록 하고 하는 녹색 경영 이런 것들을 촉진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국제적인 문제죠. 지구 환경 보전, 지구 환경 보전, 국제 환경 협력 이게 전부 다 국제 협약에 관련되는 것들이에요. 국제 협약,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생물 멸종, 그다음에 뭐 폐기물, 유해 폐기물 국가 간 이동을 막기 위해 가지고 외국에 보내지 말고 남분해성 유기물 팝스라 해 가지고 학생들 앞에 이것도 우리 법에 배웠어요. 분해가 안 되는 DDT, PCB 같은 것들을 관리를 해야지 아니면 이것은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다 국제적으로 옮겨 다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뭔가 하면 스톡홀름 협약 이런 것들을 습지 보존 이게 남사 협약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또 가능하면은 모든 국제 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한다. 우리가 국제 협약을 비준했으면은 다시 우리나라 법으로 만들어져요. 우리 앞에서 그런 봤죠. 국제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특히 우리 여기 보면은 저것도 있어요. 한중일 환경협력을 한국, 중국, 일본이 이게 뭔가 하면 여러 가지 뭐 황사 문제도 있고
미세먼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한중일 환경부 장관 회의도 있고 내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있을 때 그 국립환경과학원 한중일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회의도 있어요. 국제적인 협약을 매년 해요. 매년 뭐 일본 한번 갔다가 우리나라 갔다가 중국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느냐?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 시도 또 서울시, 경기도 그 말고 아래에 있는 무슨 뭐 수원시라든지 이런 그 밑에 있는 시 있죠. 시군구는 중앙정부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한다. 유기적 관계를 유지한다. 그 서울시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중앙정부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앙정부는 예산 지원을 서울시 같은 데 해주죠. 그 보고하고 예산 지원하게 하는 서로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조직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서울시에서 일부가 근데 보면 서울시 같은 데는 기후환경본부도 있고 뭐 푸른 도시고 기후환경본부는 주로 대기 쪽에 에너지 그 대기하고 그 저 온실가스 뭐 이런 데 쪽이고 푸른 도시국은 뭔가 하면은 녹지 문제 뭐 이런 것들 그 말고도 뭐 상수도 사업본부 청소사업본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서울시라든지 경기도 밑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면동 같은 데 있죠. 서울, 맞아, 우면동에 거기 있고, 또 그 다음에 서울연구원이라고 있어요. 그 서울연구원 안에도 환경 관련 연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상수도 연구소, 요즘은 물연구소인가 뭐 돼 있어요. 물연구소가 구이동인가 거기 있죠 보면 상수도 사업본부 밑에 여기도 우리 학생이 하나가 있는데 보면 여기에 이런데 옛날에 여기도 많이 가 있죠 보면 여기에 이 연구원은 주로 뭐 석사 이상 전부 다 석사 박사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서울시 그 시나 도 아래에 실제로 연구소가 환경 관련해 가지고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일들은 그러면 이 연구는 이렇고 행정으로 하는 거는 뭔가 똑같아요. 똑같이 뭐 하는가 하면은 환경부가 하는 것들을 환경보전계획, 환경보전사업 앞에서 우리 봤죠. 그 서울시 같으면 서울에 있는 대기질 다 조사하고 하는 대환경질 조사 똑같이 또 환경규제도 하고 거의 그 행정 업무들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하는데 단 차이가 뭐냐 이런 차이. 중앙정부와 차이는 뭔가 하면은 대국민 환경 서비스에 보다 많은 왜냐하면은 지방정부는 그 이게 그 시민들하고 접촉할 기회, 시민들의 요구 사항을 들어줘야 되는 게 더 많지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국민 고통 해소, 삶의 질 향상, 안전한 수돗물 공급, 시민 건강 하수 처리, 쓰레기 관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 이런 걸 하고 생활 주변에 오염 좀 더 가능하면은 이런 것들을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음용수, 폐수, 음폐수, 환경오염, 주민 갈등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이런 것이 주로 이제 뭔가 고통 해소, 여러 가지 또 문제 해소 이런데 중앙정부하고 달리 이 지방정부에서 더 많은 일을 한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서울시에서 하죠. 그 오늘의 오존 농도가 어떻고 오존주의보 발령하고 이게 다 뭔가 하면 시민 건강하고 직접적인 관계되니까 그리고 또 중앙정부에서 이 전국에 여기가 오존이 얼마고 저기가 얼마고 이런 걸 다 하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 이런 시에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경기도의 조직은 이래 돼 있다 뭐 그거예요. 또 이것도 경기도도 매년 또 달라져요. 환경 정책과가 있고 뭐 환경국 산하의 정책과가 있고 기후 대기 뭐 자원 순환 뭐 환경 안전 사고 문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다 뭐 그거예요. 바로 이야기했던 그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시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죠. 이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하고 환경하고 따로 되어 있어요. 환경하고 따로 있는데 보건은 주로 뭔가 하면은 병에 대한 거죠. 바이러스, 미생물 뭐 그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그걸 하죠. 서울시도 보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서울시에 이 담당 팀이 나와가지고 담당 국장인가 뭐 담당 부장이 나와가지고 그걸 하는 거.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조사 같은 걸 뭐 하느냐? 서울시 공무원이 조사를 할 전문성도 없죠. 근데 조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기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 보건환경 그런 식으로 하고 요게 이제 그 환경팀에서 환경 대기연구부, 수질연구부 뭐 이런 식으로 경기도는 독특하게 이 북부 의정부에 오면은 북부 그거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농산물 검사 이런 걸 하죠. 거기서 혹시 무슨 뭐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경기도 그 아까 전에 내가 그 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뭐 경기도 경기연구원 서울시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름 바뀌었죠. 서울연구원을 바뀌었는데 그 조직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원장이 있고 밑에다가 보면은 교통도 있고 주택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환경연구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나머지기는 뭐 통일도 있고 별거 다 있는데 그래서 경기연구원 서울연구원 안에 요런 식으로 환경팀이 하나씩 이렇게 환경연구실이 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시도 옆에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한 반 이상이 환경 관련되나 보건과 환경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정책 경기도 정책을 연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뭐 도시 주택 별게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환경 연구실이 따로 하나 있어 가지고 여기에 다 전문가들 졸업생들이 가고 하죠. 보면 거기에 있는 것 중에서 하는 일들이 바로 얘들이 하는 게 보면은 환경정책, 환경 관련 조사, 뭐 경제, 환경 경제, 생태계, 하천 상하 수도, 폐기물 대기, 또 경기도는 여기 팔당이 중요하기 때문에 팔당 호수에 대해서 유역 관리, 수질 개선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한다.